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음반 산업의 미래에 관한 글을 기고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음악 산업이 결코 죽지 않았으며 단지 되살아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음악이 무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아티스트와 음반 제작사가 언젠가는 음반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문의 글에는 방금 내용에 더해서 아주 재미있는 구절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셀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무용지물이 된 것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인이다.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폰이 탄생한 이후로 나는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SNS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 친구인 한 여배우는 최근에 영화 캐스팅에서 최종적으로 2명만 남았을 때 캐스팅 디렉터가 트위터 팔로워가 더 많은 배우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증샷이 사인을 대체하는 시대, SNS 팔로워가 인기를 재는 척도인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음악인들은 예전과는 다른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대표곡을 듣겠습니다. You Belong With Me입니다.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I'm in the room, it's a typical Tuesday night. I'm listening to the kind of music she doesn't like, and she'll never know your story like I do. She wears short skirts, I wear t-shirts.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screaming about the day when you wake up and find that what you'r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ould see that I'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You belong with me. Walking the streets with you in your worn-out jeans, I can't help thinking this is how it ought to be. Laughing on a park bench, thinking to myself, hey, isn't this easy? And you've got a smile that can light up this whole town. I haven't seen it in a while since she brought you down. You're so fine, I know you better than that. And what you doing with a girl like that? She wears high heels, I wear sneakers. She's cheer captain and I'm on the bleachers, dreaming about the day when you wake up and find that what you're looking for has been here the whole time. If you can see that I'm the one who understands you, been here all along, so why can't you see?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고차 판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신차 판매에 작년엔 벌써 2배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고차 경매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휴가철 수요가 몰려서다, 경기가 침체돼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고차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의 김광민 대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이 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좀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를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네. 상태 좋은 중고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식이 짧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좋은 차량들 같은
그런 중고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서 좀 국산 차량의 내구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면서 네. 그 중고차의 품질도 예전에 비해서는 크게 좀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이 그 중고차 거래가 늘어나게 된 네.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중고차 경매를 하고 계시는 곳인가요? 예, 저희가 뭐 보통은 이제 물류회사라고 네. 저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지난 2001년부터 중고차 경매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매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 오셨네요. 네, 최근에 경매하는 곳이 꽤 늘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대기업들이 네. 중고차 경매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고차 경매라는 키워드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중고차 경매장이 전국에 좀 몇 군데 생겨났죠. 네. 그러면은 이게 경매가요, 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매 자체는 네. 원칙이 이제 현장의 그 실차를 보고 예. 참여하는 경매가 이제 원칙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좀 공개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제 홈페이지나 뭐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정보는 온라인으로나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매 자체는 그러면은 가서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경매 참여가 네. 일반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경매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회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부여가 되거든요. 사업자만 하실 수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개인들께서는 이제 네. 가지고 계신 차량을 언제든지 이제 좀 경매장에 파심으로써 네. 좀 조금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또 경험하실 수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중고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할 수가 있고, 예. 물품을 내놓는 거는 개인도 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 차종이 좀 많이 인기가 있어요? 경매도 어떻게 보면 중고차 시장의 유통 채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적인 요인 또는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의 원인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을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보통은 1, 2분기에 중고차 거래 수요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시는 입장에서는 뭐 1, 2분기에 중고차를 파시게 되면 예.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이득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차량 관리에 네. 좀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예. 이제 뭐 중고차를 파실 때 조금은 더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기 있는 차종은 뭐 연식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뭐 혹은 이제 SUV 차량도 있을 거고요. 그냥 네. 중소형 차도 있을 거고 어떤 게 좀 인기가 더 많아요? 뭐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구동 SUV가 조금 더 네.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그러니까 휴가철 예. 이전에는 그런 RV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는 구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RV 차량이라든지 네. 이런 차량들의 낙찰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경매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다요. 그러니까 내놓는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예.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는 살 때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경매장은 이제 유통 채널로서 네. 좀 선순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시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수의 매수자가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또 입찰을 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이제 경매장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중고차 시장 전체에서 이 중고차 경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나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네. 그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
매출 기준으로 작년 해야겠죠? 기준으로 한 예. 1년 2013년도에 한 12만 대 정도가 네. 중고차 경매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3년 기준으로 중고차 총 거래 대수가 300만 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네. 아직은 비중이 뭐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일본을 네. 보면 참 중고차 시장이 성숙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는 중고차 경매로 거래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매력이 많아지면 네.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 차를 경매에 내놓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우선은 참 간단합니다. 우선은 출품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신청 후에는 이제 차량이 경매장에 입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입고가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고 하다 보면 네. 차량을 갖고 경매장까지 오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탁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한 40여 가지 항목을 객관적으로 성능 점검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모든 정보들은 출품하신 분에게 온라인으로 고지가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하시는 회원들께서 매주 한 300여 개 업체가 오셔서 네. 입찰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낙찰이 되시면 일정 좀 위탁 수수료를 제한 후에 네. 바로 대금 정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수수료는 예. 저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출품하시게 되면 출품 수수료가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낙찰이 되게 되면 낙찰 수수료도 있습니다. 출품 수수료는 정액제고요. 네. 그 다음에 낙찰 수수료는 낙찰된 금액의 2.2%. 하지만 또 상한선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요즘엔 차값들이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네. 상하한선이 저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이제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업체에 맡기면은 알아서 정산을 해주시고 하겠지만은요. 네. 그래도 내 차가 어느 정도의 경매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알아보면 되죠? 네,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제 네. 차량을 파실 때 온라인 중고차 마켓의 가격을 참고하시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거기 나오는 차종들의 시세는 소매, 네. 거래 그런 기준이 시시하기 때문에 사실 최종적으로 매각하실 때 좀 가격 차이를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자동차 경매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최근 1개월 사이에 낙찰된 차량들의 평균 시세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내놓으면 되는군요. 네. 예. 네.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안 파면 될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경매를 통해서 출품을 할 때, 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약간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복잡하지는 않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냥 맞고 내놔도 되는지. 네네. 저희 현대글로비스 경매 시스템은 100% 전자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사실 경매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실 수 예. 있고요. 흔히 저희가 도매 시장에서 이렇게 수기로 하는 경매를 떠올리실 수밖에 그렇게 되죠, 없는데요.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자동차 경매는 기본적으로 100% 전자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출품하신 차량이 이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0여 가지 정도의 항목의 성능 점검이 네.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시는 회원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응찰기를 가지고 네. 응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고차 경매에 이제 네. 사는 사람들은 사업자로 한정이 돼 있기는 하지만은요. 네. 중고차 경매를 통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잘 되고 있나도 좀 궁금해요. 물량은 사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경매장이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직 활발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일반인들께 저희 경매장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사실 저희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장기 렌터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통 채널로서 좀 처리되는 과정에서 네. 저희 경매장에 입고가 되고 경매에 출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혹시 문이 열릴까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 말고요. 매입하는 것도 나중에 시장이 열릴 수 있을까요? 입찰에 참여하는 거 네네.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사실 당장으로서는 전혀 그런 사실 계획이나 방향성은 사실 없고요. 아직은 없고요. 예, 경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채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실구매 채널로서는 사실 경매장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민 현대글로비스테리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 뒤집기 그리고 취업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뒤집기에서는 최근에 20대 취업자보다 60대 취업자가 늘어났다. 이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고요.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에는 지난 상반기 채용 정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도 있는데요.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표출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은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남으면 다른 기업에 돈 받고 팔고 모자라면 돈을 주고 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현재 유럽연합 28개 국가를 포함해서 38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참여치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10월에 기업별 배출량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2020년 이후로 제도 시행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사범대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뒤집기 시간인데요.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보다 많다. 이런 통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23일 날 통계청이 내놨죠. 네. 하는 이제 그 고용 자료인데요. 이번에 2분기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4, 5, 6월인데 네,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취업자가 364만 명, 예. 정확하게 하면 364만 3천 명. 근데 20대 취업자를 봤더니 361만 4천 명. 숫자 막 헷갈리죠. 쉽게 말해서 네. 60대가 예. 취업자가 20대보다 취업자가 2만 9천 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60대 아버지는 취업을 했는데 네. 뭐 딸이나 20대 그 아들은 잘 일자리가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네. 사실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60대가 20대보다 이게 취업이 더 많은 경우 요즘은 흔해져서 이제 이렇게 통계로 확인된 겁니다. 네. 전에 통상적으로 과거에 쭉 보면은 20대가 일하는 사람이 많고요. 60대 이후는 쉬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거나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런 취업 통계를 낸 게 63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51년 만에 분기치로 처음으로 60대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늙어도 일을 한다. 네. 일을 하는 한은 건강하고 움직여서 좋지 않느냐. 혹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대목이 하나 있고 반대로는 더 많은 사람은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 60대도 네. 이 늙은 몸으로도 예. 이 참 서글픈 현상이다 하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봐야겠죠. 지금 아무래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고용시장이 굉장히 늙어가고 있구나. 다른 속도로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으로 봐서는 일을 하는 즐거움이나 그거 못지않게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하지 않고는 못 먹고 살고 노후가 길어진 노후에 불안하고 또 자녀들을 잘 또 독립도 못 시키고 네.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어려운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60대도 일을 한다는 자체는 그 자체를 축복이다 해서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혼재되고 넘어가는 과정이다. 네. 다만 60대가 더 일을 많이 하는 이 현상은 51년 만에 분기로는 처음이다 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 주목이 되는 겁니다. 20대 취업자가 더 많다면은 만약에 네. 이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청년들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어서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이런 통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우선 요거 그 얘기 전에 네. 20대 요거를 하나 더 비교해야 될 게 그럼 30대하고 50대를 비교해보면 어떠냐? 예. 요거 이 통계는 1분기에 예. 올 들어 그러니까 원래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총계를 봤더니 50대 취업자가 그 당시에 568만 명, 네. 미안해 생략하고 568만 명이고요. 30대가 567만 명이었거든요. 이미 50대가 더 네, 많네요. 50대 이게 또 처음으로 역전된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어떤 단위로 끌어보더라도 고령화 내지는 나이 든 근로자가 점점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아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역전되니까 점점 나이 들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그 근로 현장이 늙어간다. 예. 이제 고령화돼 빠르게 간다.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는 나이 든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네. 이 자꾸 20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다. 이게 문제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20대 실업률이 2분기에 보면 공식으로 나오는 실업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일자리 한 거 이거 다 빼고 학생 빼고 뭐 빼고 다 해서 9.5%였거든요. 예. 9.5% 20대 실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요게 작년도 보다 2%포인트 올라간 겁니다. 네. 9.5%. 그래서 이 정말 저성장, 고령화, 네. 그다음에 저금리 이런 우리 저자들가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예. 어떻게 보면 긴 터널에 이제 초입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기도 하고 여기는요. 네.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게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높은 게 있잖아요. 스펙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자리, 보통 이제
괜찮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이 통계에서 좀 엿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뭐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이고 핑계고, 네. 일자리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죠. 네. 어쨌든 대학 나온 사람,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좀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대졸자라든가 청년 스펙 좋은 고급 인력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네. 또 조금 뭐랄까 좀 수준을 낮춘 임금 급여 수준을 낮춘 데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구직난과 네.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우리 미스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계나 이런 데 사람들은 더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는 일자리가 없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문설 위원님이 보시기에요. 네. 오늘도 그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기업들 일자리 늘리는데 돈을 좀 더 쓰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대책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라 그러는데 잘 못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일자리는 기업이 사실은 투자와 더불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쓰고. 근데 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투자를 기업이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하려면은 기업이 요구하는 건 규제를 없애달라는 거죠. 네. 이런저런 가서 수도권 규제, 무슨 환경 규제, 무슨 가서 근무하는 걸 좀 없애달라는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근데 좀 사이드니 정년 60세법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네. 정년 60세법은 저 같은 세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뭐냐면 55세나 57, 8세에 나갈 텐데 60세로 법을 해주니까 주최관이 만든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나은 직장에 더 혜택을 보면서 중소기업은 혜택을 적게 보고 60세로 보장하니까 밑에 새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단 말이에요. 총괄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통계를 한번 봤더니 90년에서 95년생 네. 지금 딱 20대 아닙니까? 그렇네요. 90년에서 95년생이 군대나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올 때쯤이면 그 위에서 60세 적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굉장히 시험을 접어들 거다 하는 네. 그런 경총의 그 예측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라는 게 강제로 60세 법에가 늘어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일부층의 혜택을 보면은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 한, 예.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강제로 한다고 그렇게 일자리가 보호되고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에 늘어놓으면 막아놓으면 밑에가 또 못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런 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어렵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기업이 투자하게 하고 규제 풀어가지고 예. 좀 일자리 나가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정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담을 주기보다는 네. 그런 걸 좀 자유롭게 해주고 새로운 일자리 늘릴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정반대로 미국 같은 데처럼 왜 우리 고용의 유연성이라 하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기업 쉽게 말해서 쉽게 자르고 쉽게 사표 내고 다 지금 취직도 잘 되고 어디 가서 재취업도 잘 되는 식의 구조라면은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덜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들이 역으로 새로운 네.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 그런 구조도 하죠. 혹은 뭐 이런 통계를 여기다 같이 대입을 해봐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런 통계도 나왔잖아요. 앞으로 그 고령층을 청년이 먹여 살려야지 되는 비중,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거의 그 2명을 1명의 청년이 모셔야 되는 그런 통계가 그런 나왔더라고요. 통계는 뭐 사실은 무수히 나왔죠. 네. 지금 지금 뭐 2030년이면 말한 대로 2030년대 가면은 일하는 사람 1.9명이 노인 1명을 말자면 부양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 그 부양하면 그게 좀 더 사회적 비용이 될 테고요. 그 시기가 어쩌면 더 당겨질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예고된 것만 해도 무서운 예고인데 뭐 2020년에는 몇 명이 1명을 모신다. 2030년대 이렇게 다 숫자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당겨지면 늦춰지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약간 그 가능성은 지금 아까 50대 혹은 60대가 일을 많이 한다는데 이 50대만 해도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력 있는 세대입니다. 7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이 출연할 때 노동시장에 들어갔고요. 예. 고도 성장기에다가 외환위기도 겪었고 하니까 정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술 노하우도 굉장히 축적이 돼 있고 경제 기여도도 상당히 예, 많았고요. 기여도 많이 했고 노하우도 돼 있고 각 분야에 숙련된 기술도 있고 하니까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최대한 네. 그걸 강제로 할 것도 아니고 다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최대로 의지가 있으니까 건강해서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는 좀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예. 이게 청년 실업률은 사실은 높은 건 우리나라
과정이니까 이 청년들을 좀 더 해외로 내보내게 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다만 청년 세대들은 각오도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세대처럼 막 정규직을 원한다, 대기업을 원한다, 네. 평생 직장을 원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싸그리 버리고 뭐라도 일하고 전문직으로 네. 해서 나는 예. 직장이 아니라 나의 고유의 특성으로 직업을 가지고 네. 계속 버티고 강하게 가야 된다는 각오도 단단히 아마 해야 이게 지금 네.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네. 단순히 고용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양에서 데모그래피를 하는데 인구학, 인구 구조의 변화거든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잘 알아야 정책에서 해야 정책 기반에 우리가 주택 정책이다 뭐 무슨 저 가구 네. 그다음에 먹는 햇반 이름법 밥그릇 모든 그 기업의 세일즈 정책, 그다음 네. 정부의 정책이 전부 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쫙 봐가지고 그게 맞도록 가야지.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네, 어렵고 어려운 게 취업하는 길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험하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클트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이제 하반기가 됐어요. 네. 상반기 정리를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상반기 채용 시장을 뭐 네.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반기 채용 시장을 뒤흔든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채용 시장에서 구직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자 인크루트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응답된 키워드는 스펙입니다. 아 역시 역시 스펙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응답은 스펙과 좀 다른 방향이죠. 열린 채용에 대한 키워드가 또 많이 올라왔고요. 네. 세 번째는 경쟁률, 부족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길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제 요 키워드 세 가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일자리가 부족하다, 네, 경쟁이 치열하다. 네, 그래서 예, 스펙 쌓기가 불가피하다. 뭐 열린 채용이나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더라도 워낙에 줄을 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앞에 뭐 역량을 보여주더라도 일정 정도의 어떤 기본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상반기에도 역시 이런 스펙과 열린 채용, 경쟁률에 대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좀 뜨거웠던 만큼 힘들었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쟁률이나 부족한 일자리 이것들 들으면 갑갑하고 덥네요. 아, 덥죠. 네. 더운 이야기를 또 제가 드려서 그렇긴 한데, 이게 그 가고 싶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고학력만큼 이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지상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네. 학력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기 네.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돼요. 타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월급 어느 정도 되는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말씀대로. 네, 근데 이제 경기가 그것을 또 받쳐주는 인적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자리 수가 이제 덤핑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구직 전략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구직 그 지원도 나와야 되고. 열린 채용을 많이 하겠다. 네. 더 어려우니 스펙보다 더 무서워요. 저는 이 단어가 역량. 그렇죠. 역량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드리는 질문이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 무엇일까요? 네. 아무리 역량을 설명을 해도요. 네. 이 전문가들도 역량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한정 짓기가 어렵죠. 네네. 근데 이게 사회초년생들한테 역량 중심의 채용 이래버리니 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펙보다 더 힘들어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점수도 아니고. 네, 스펙은 뭐 점수가 눈에 보이는 건데 네. 역량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구직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려도 제 역량의 한계로 그렇게 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역량이란 기업마다 이 정의가 다 다르다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분야가 다 다르고요. 그 시장 분야마다 특징들이 또 다 있어요. 어떤 시장은 굉장히 터프하고, 예를 들면, 네, 어떤 시장은 굉장히 기술 기반의 시장이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역량이나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정의한다고 하면, 각 기업마다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이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있는지 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학벌, 학점, 어학 이런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구직자들을 판단하고 이제 채용했으나 막상 이제 뽑아보면 그게 업무 역량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스펙이 아니라 기업 문화에 이제 적응도 잘 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채용 트렌드가 역량 중심의 채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경험이 없는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우리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에게는 네. 역량도 또 하나의 스펙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이것도 스펙이네요. 지금도 스펙 쌓기 힘든데 또 하나의 스펙을 올려야 되나요? 뭐 사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스펙을 또 올려야 되는 거죠. 네네. 뭐 학점, 어학 점수는 그동안 자신을 좀 개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구직 준비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네. 구직생들은. 근데 그런 풍토에서 자신의 인성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다수 해요. 예를 들면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해서 독서 스터디를 또 몇 시간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로 이제 집중을 해서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또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량이다 이렇게 또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이 많다고 인성이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됐고 어떤 걸 느꼈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회사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역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수적인 쌓기 뭐 이런 패턴들을 잘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스펙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양적으로 많이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질적으로 역량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다른 한편 얘기하면 네. 수적인 거 가지고 그 구직자들이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역량이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구직자들은 또 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스펙이라는 어떤 경쟁이 없어지냐면 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취업 준비생들이 이게 또 하나의 스펙이라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말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면은 좀 네. 어땠을까요? 취준생들이 느끼는 이 취업 시장의 체감도 어려웠죠. 어려웠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통계 지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면 매년 이제 사회에 나오는 취업 초년생 숫자가 대략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이미 졸업한 사람, 취업 재수생들이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매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업체를 들어가도 3년 지나면 퇴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또 공채 합격을 했지만 적성 등의 이유로 또 조기 퇴사를 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또 이 경쟁에 가담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신입 공채 시장에서 경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요. 예. 중요한 이야기는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나 예를 들면 이 일자리 질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처럼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희석이 돼 버리니까 더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혹시 그러면은 취준생들이 뭐 어렵다, 뭐 좀 네. 괜찮아졌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도 있나요? 지금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올해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네. 어렵다고 느꼈냐 했더니 전체 55% 정도는
그 전년도랑 비슷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네,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뭐, 나아졌다, 이렇게 응답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여전히. 네네. 역시 또 하반기 쉽지 문제에 않다. 대해서도 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한 게 48% 정도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나아진다, 이렇게 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네. 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제 최근에 네.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 계획들을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하반기는 좀 어떨까요? 뚫릴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온 언론 기사가 그러니까 취업 포털들에 대한 확인을 이제 전제로 좀 쓰기는 했더라고요. 네. 내용을 보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줄어들 것이다. 네네네. 네. 근데 저의 입장도 그러합니다. 일단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일단 봐지고요. 정확한 진단은 인크루트가 지금 12년째 매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생각과 이 판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 언론 기사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주요 기업들이에요. 네. 주요 기업들은 지금 비슷하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와 무관하게 일정 수치는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경향성을 지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 신입들의 기준으로 보면 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그 사내 650 가세 논란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기업의 이제 투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인적 투자로 이어질지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의문이긴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투자 활성화나 이런 쪽 사회적 분위기로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사업적인 투자가 되더라도 뭐 사업을 하려면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채용이 좀 증진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지금 이제 고용의 분위기는 이 느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각오 단단해야겠네요. 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더 이제 그런 분위기고 최근에 네. 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일자리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런 뭐 점들을 초유의 어떤 예.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알겠습니다. 경향성들을 좀 반영을 해도 네. 그 느는 일자리가 굉장히 명확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쉽지 않다는 것들을 좀 각오를 하고 하반기 네. 시장에 좀 대비를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6+. 다나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킨.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금요기획 있죠.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인을 만나는 시간, 화제의 경제인물 포커스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주인공은요, 백운찬 관세청장입니다. 불법 의약품이라든지 신종 마약 단속, 또 조세 회피처, 역외 탈세, 여기에다가 요즘 병행 수입, 해외 직구, 정말 관세청이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관세청에 대해서 관세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